네, 어벤져 전략회의 10월 31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우리 지호님께서 오늘 급한 당일로 오늘 일단 여러분들 만나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녹취록이 지금 터져서 당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지 아마 고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당 차원에서 이게 지금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대응하기가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고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입니다. 10월 31일인데 늘 이때가 되면 이용의 잊혀진 계절 여러분들 한 번씩 들으시죠? 조금 오늘은 그래도 좀 센치하고 로맨틱하게 하루를 보낼까 했더니 웬걸요. 더 열받는 일이 또 하나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충분히 예측은 했습니다. 언제 터질지가 뭐 그동안 관심이었고 저희가 어벤 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이 녹취록이 언젠가는 분명히 또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 민주당이 오전에 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했던 내용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관련돼서 공천 관련된 2022년 6월 당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졌는데요. 창원 의창에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하면서 윤 대통령과 이 나눴던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뭐 명태균 씨 쪽에서 공개를 한 건 아니고 두 사람이서 녹취한 거를 아마 명태균 씨가 제3자에게 틀어줬던 모양입니다. 뭐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틀어줬던 모양인데 아마 그 내용을 누군가 또 녹음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지난번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녹취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담겨 있고 또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감으로 인해서 자칫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입수다 보니까 오늘 오전 내내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당에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좀 전에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납득하기가 힘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녹취록 파문이 일파만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 같아요. 여러분들 통화를 하시면 혹시 여러분들 뭐 자동 녹음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뭐 전혀 그러진 않는데 특히 이 고위직에 있는 분일수록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직접 통화한다는 것은 참 제가 봐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대통령이 제3자와 통화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녹취가 돼서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일은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녹음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꽤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오늘 지금 오전까지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에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오늘 발사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달해 드렸는데요. ICBM 발사 징후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결국 실행에 옮겼습니다. 좀 전에 ICBM을 발사를 했고 고각 발사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ICBM이라는 게 이제 이런 방식, 포물선 방식으로 이제 발사를 해야 되는데 고각은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 높이 이렇게 발사를 해서 어느 정도 가는 1000km 정도 되는 거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하 지점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오늘 낙하를 했다. 1시간 26분 동안 일단 이 하늘을 날았다는 것인데 아마 미국 대선이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수요일 날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를 겨냥을 해서 미국을 겨냥한 뭐 그런 경고성 메시지. 지금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아마 북한이 풍계리 이쪽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7차 핵실험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그 큰 뭐 그런 거였다면 이번에 핵실험은 소형 핵무기 이걸 아마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이냐 후냐는 것인데 이것 또한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오늘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북한군 10,000명 이상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이 됐고 뭐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는 이미 사망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파견된 북한군들 같은 경우는 북한군 표시를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러시아에 보면 주로 몽골 지역의 그 위에 사는 그 몽골에서 이제 이 자치주가 있습니다. 브라티안인가요? 뭐 그쪽인 있는데 그쪽 국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입니다. 러시아 국적의 어떤 사람으로 가장을 해서 신분 세탁을 해서 지금 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가 아주 경고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체 가방, 바디백이라고 합니다. 바디백. 그럼 아마 시체를 담는 이 시커먼 그 이 백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담겨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충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미국의 무기로 북한군이 사살될 수 있다. 이런 지금 경고를 하고 나왔어요. 지금 이게 꽤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꽤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주 유엔 황중국 대사도 오늘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북한 쪽은 이에 또 반발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쨌건 이번 파병이 꽤 지금 국제사회에 논란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조만간 이 전투에서 사상자가 나올 경우에 얼마나 나올 것인지 특히 북한군은 나이고 어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이쪽 쿠르스크 지역이라는 곳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좀 개활지입니다. 이렇게 평지로 개활돼 있어요. 그런 데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고 지금 전쟁은 대부분 드론 전쟁입니다. 드론에 폭탄을 실어서 가고 드론이 다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는 이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파치 헬기를 4조 원가량을 구매하려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지금이 앞으로 미래의 전쟁, 현대전은 이제 더 이상 이 헬기가 필요 없다. 오히려 드론이 결국 전쟁의 어떤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그래서 그 예산을 대부분 드론을 구입하는데 아마 쓸 거라고 합니다. 참 전쟁의 양상이 꽤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에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전쟁이 되고 그 실험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고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참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러북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니 전쟁하고 있는데 무슨 군사훈련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물고문 기술 전수하러 간다라는 그 이재명의 이야기나 정말 김병주의 이야기,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이야기 그걸 들으면서 도대체 이들은 누구 편인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북한 편을 들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정숙 여사가 입었다는 그 유명한 샤넬 옷. 여러분도 혹시 샤넬 옷 한 번씩 다 집에 가지고 계시죠? 샤넬 옷 없는 집 있나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샤넬 옷 이건 뭐 한 벌에 뭐 거의 수천만 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김정숙이 입어서 이 샤넬 자켓 이게 이제 샤넬에 있는 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당시 한글로 이거를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참 저기 이 마네킹이 입었을 때하고 김정숙 여사가 입었을 때하고 왜 저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인신비하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옷이 어디 갔느냐가 지금 관심이었고 당시에 기증을 해줬다라는 이제 이 옷 이게 이제 인천공항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입었던 옷이 어딨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프랑스 이쪽에 협조를 구해서 본사에서 샤넬 재킷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렌식 센터에 지금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진짜 이게 라커펠트가 디자인했던 이 옷이 진짜 그 옷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기증이 됐고 하는 것인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참 이 샤넬 옷이 참 계속 말썽이 일으키네요. 사람도요, 옷은 자기한테 맞는 옷이 제일 이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결국 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옷이라는 게 자기 몸에 맞아야 되고 자기 또 분수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명품 옷을 입는다 그래도 저는 이게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명품 로고 막 큰 거 그린 거 보면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요?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규원 조국당 대변인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규원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이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당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해임 처분, 이게 아마 가장 센 징계라고 합니다. 해임 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3년 동안 변호사를 개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을 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 법무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빨리 이 조국이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지금 대법원이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조국 대표에 대한 지금 이 선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조국 대표에 대한 선고 날짜를 국정감사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할 것인지 뭐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놓고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마 내부에서는 일단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럼 조국은 2년 동안 상고 기각이 되면 2년 동안 의왕에 가서 썩어야 되겠죠. 빨리 좀 뭔가 결정을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뻔뻔스럽게 계속 이렇게 당 대변을 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지금 워낙 중대한 사태가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우, 너무 엄청난 센 형인데 이 돈봉투 사건이 꽤 아마 법원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